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양시장 좀 잠잠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시장이 뭔가 잠잠했을 때 조금 더 세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좀 세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에 뭔가 지수가 급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전반적인 흐름 요거랑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분명히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단기성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올라가고 좀 횡보를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오늘 금요일도 올라가고 월요일도 올라가고 오늘도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속도적인 부분이 그냥 통제가 안 돼요. 제어 없이 그냥 쭉 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금요일 올리고 월요일 올리고 오늘 좀 여기서 구간을 만들고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월요일 2거래일 연속 급등한 시장이라서 오늘 뭔가 강력한 테마가 있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오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듯이 좀 조용하게, 오늘은 무난하게 그냥 이대로 평온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긴 맞았잖아요.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현금을 보유한 게 아닌 이상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당연히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은 지수 반등 아니면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시장도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 스몰캡에서 아무 이유 없이, 스몰캡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 이유 없이 급등이 나오는 거는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이다. 이슈나 내용이 없이 오르는 거는 제가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기도 어려운 부분, 뭔가 당연히 모멘텀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파파파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기술적 반등을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매매하시라 설명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유 없이 3에서 40%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장 폭락 후에 조용한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잡주를 좀 배제를 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라든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딱 보면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시장이 빠지면은 내 종목이 잘못됐나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짚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시장 생각을 안 하고 이거 A 종목 왜 이렇게 빠지지? 이거 너무 빠진다, 이 생각만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주식도 멘탈 싸움, 심리 싸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된다.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났어. 근데 딱 눈에 봐도 내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면은 정말로 져요. 근데 해볼만 하다, 이러니까 쟤는 약점이 저거니까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 하고 싸우면은 이겨요.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의 영향으로 거의 99% 종목들이 싸그리 급락을 했는데,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반등 시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바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자, 대신에
이유 없이 오르는 거니까 당연히 윗꼬리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 뭐가 뭐 반등이 나올지, 내일 뭐가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알기가,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규칙이라든지 공통점이나 이런 게 없고 랜덤적인 부분인데, 오롯이 차트를 보고 들이대셔야 되는 성격인데 갈만한 거는 정말로 많이 보여요.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남들은 모르는 것 중에서 제가 규칙이나 공통점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권리락에 대해서 어제 권리락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노터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계속 권리락 이후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구우먼이에요.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어제 제가 6월 27일 날 6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 권리락, 딱 권리락 써드리잖아요. 최근 권리락 이후에 급등 트렌드, 이런 부분을 다 써드리잖아요. 공구우먼 61,500원 이하 6월 27일 날짜 나오게 스크린샷 찍느라고 정말 이거 좀 고생 좀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어때요? 공구우먼 41%, 어제 샀는데 오늘 41%,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좀 규칙적인 것들을 좀 세세하게 찾아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규칙적인 거를 찾아내면은 그만큼 수익적인 부분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 규칙적인 게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고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차트적으로 차트를 보고 들이대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이처셀 신규 상장주로 우리가 단타로 뭐 4%대 수익적인 부분도 그냥 깔끔하게 잘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거, 신규 상장, 요런 것들 우리가 패턴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권리락 이후에 뭐 준비가 다이고 뭐 급등이 나오고 하는 거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 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저만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이벤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벤트를 제가 주말에도 10분 진행을 해드렸고 어제도 10분 진행을 해드렸는데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1개월 하시면은 지금 33만원, 가입 문의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지수가 폭락할 때 내 종목이 뭐 5%, 10%, 15% 팍팍 밀리는데,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내 종목은 뭐 2%, 3%, 4%, 요 정도밖에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하시든 코스피를 하시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뭐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굉장히 횡보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횡보가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매매하시는 코스닥에서도 당연히 훈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종목이 뭐 2에서 5% 내외에 오르는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내리는 것보다야 낫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섹터가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임팩트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을 미리미리 캐치하는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우선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해설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냥 내가 모르는 문제 풀고 틀리고 땡, 이게 아니라 틀렸으면은 이 해설지를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구나, 요거를 아는 거랑 그냥 뭐 문제 풀고 틀렸으니까 땡 다음 거 넘어가야지, 요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틀렸다고 땡이 아니에요. 왜 틀린지 이유를 찾아야죠.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금요일날 호기 좋게 올랐다가 지금 월요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살짝의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규 게임이 나왔어요. 항상 뭔가 생산에서 생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늘리면은 그게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게임이 그 생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새로 나온 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게 최고 매출에서 지금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순위가 생각보다 3위로 생각보다 많이, 원래 5위 막 6위 막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3위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고, 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요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을 뭐 하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캐릭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조금 우리나라 정서랑 좀 맞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미소녀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좀 일본 색깔이 굉장히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지금 매출 2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존하는 경주마를 모티브로 한 이제 미소녀 캐릭터를 육성을 하고 경주를 진행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 전 말달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입소문을 탔던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했었다. 이 캐릭터 자체가 일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평정하고 와서 실적의 기대 이상으로 좀 기대해야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올해 평균 일 매출은 15억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 과금이 필요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특성상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하지만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상대랑 좀 싸우다 보면 짜증나서 막 현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캐릭터를 이왕이면은 좀 세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일단은 좀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일본의 우마무스메는 이제 지난해 2월 공개한 이후에 40억 원 가량 일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이게 좀 캐릭터가 정세에 안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인기가 많은 걸 봐서는 앞으로의 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워낙에 지금 게임 섹터들이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RSI 30 이하권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정말 많이 바닥권까지 내려왔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 빠르게 지금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뭐 며칠 안에 뭐 9만원 돌파가 나오고 10만원 일주일 안에 10만원까지 돌파가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좋기는 한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회복을 하는 거를 좀 바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카카오 주가의 하락을 주도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이잖아요. 이 광고 사업부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느려지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장기적이 아닌 짧은 순간의 성장을 이뤄내기에는 지금은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모빌리티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카카오티 바이크가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 모빌리티 쪽에서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페이 같은 경우에도 대출 관련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핀테크 분야의 성장률의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대로 유니버스적인 부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은 1, 2년 내의 수익 기여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의 카카오톡 생태계 강화 기능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시도가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카카오의 이익 성장은 결국에는 국내 광고라든지 커머스 시장 회복 여부, 그 다음에 게임즈의 신작 흥행 이런 것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아직 그렇게까지 솔직히 냉정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신규 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카카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내일 모레 뭐 며칠 안에 뭐 10만원 돌파 나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여유, 시간적인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